천안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보선역에게 방만 운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천안시에 특별감사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1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체계적인 산당 조성과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에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웹툰 제작의 기초는 물론 기성 작가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웹툰 작가를 꿈꾸는 교육생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496억 원 증가한 8,7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등 수험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보성역에게 방만 운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가 대표 등에겐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천안시의 특별감사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3사 중 한 곳인 보성역액.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월 이 회사 대표의 10년치 연봉 11억 4천여만 원과 임원의 3년치 연봉 2억 77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와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하는데 이사의 의결만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결손금 126억과 부채 168억 등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도 대표에겐 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의 보수 한도는 2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 수준이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비 절반을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내버스 3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350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그 어떠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의 결과들이 시청에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어떤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 전문 경영인 제도만 도입해도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천안시의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보성여객 측은 이번 판결의 취지는 횡령과 같은 불법이 아니라면서 문제가 된 급여와 성과급 등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감사 요구에 대해선 천안시에서 받는 보조금은 손실 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성격이라며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시험 당일에는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합니다. 또 터미널과 쌍용역, 두정역 등에 공용 차량 4대를 비상 수송 차량으로 투입합니다. 12개 고사장 주변에선 차량 통제와 주차 금지, 우회도로 안내 등을 실시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 50인 이상 사업장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합니다. 한편 올해 천안 지역 수험생은 5,796명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12곳에 달하는데요. 체계적인 산단 조성과 관리를 위해 아산시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50만 5천여 제곱미터 중 약 37%인 19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은복면 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 산단도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만 모두 7곳. 여기에 아산 제2디지털, 신창, K밸리 아산, 선장,
리더스밸리 등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체계적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단 개발과 조성, 관리를 포함해 에너지팀까지 4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산단 조성부터 관리 일원화는 물론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입지과 신설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내년 3월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휴장시설은 축구장과 육상 트랙으로 아산시는 관중석 방수공사를 비롯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시청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지난해 웹툰 시장의 매출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고 하죠. 이렇게 웹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유명 웹툰 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다정동 LH 임대상가에 자리한 세종청년센터. 이곳 1층에 세종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습니다. 이곳엔 12개의 개인 작가실과 3개의 단체 작가실, 그리고 각각 2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교육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전문 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초, 중등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한국영상대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예비 작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대전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에서의 웹툰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세종 지역 내 대표적인 청년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웹툰 제작의 기초부터 기성 작가의 멘토링 등 모두 8개 강좌가 운영되고 모두 7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미래 유명 웹툰 작가를 꿈꾸는 교육생들이 모여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로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서로 장점도 배워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인적 교류장이 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이 또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인재 양성의 장소. 이제 앞으로 세종시와 이제 연계를 해서 다 함께 이제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웹툰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496억 원 증가한 8,7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보면 학교 운영비와 학습 지원 등 교육 회복 분야에 1,021억 원, 스마트 스쿨 구축 등 미래 교육 분야에 446억 원, 돌봄 교실과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 안전망 분야에 805억 원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예산 특성상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코로나로 인한 교육 회복 등의 교육 수요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에 더 많은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차 산업 고부가 가치 직종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기와 줌으로 강의하기로 신청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30일입니다. 여성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당 각 20명씩 모집합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융자금 5천만 원까지의 약정금리 중 연이율 이자 2%,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이자 증빙 서류를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접종 완료율 80%를 넘기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천안시 역시 오는 19일 이후 운영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백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문을 연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고3 수험생과 미등록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료진과 행정인력, 자원봉사자 등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11일 기준 아산 지역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5%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율도 80.5%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부스터샷 등 예방접종은 아산시 보건소와 75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역시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3%를 넘어서면서 예약 접종 인원이 줄고 부스터샷 접종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접종센터를 19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백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한 백신 접종 체제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온 예방접종센터. 위드 코로나 시작의 발판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부터 천안과 아산 두 도시 모두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천안은 독자적인 환승 체계를, 아산은 알뜰 교통카드제를 선택했는데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연 아산시장에게 각기 다른 제도를 선택한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지역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은 지난 2005년 전철 개통 이후 천안과 아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내년부터 두 도시에서도 환승 체계가 도입됩니다. 먼저 아산은 내년 1월부터 국토부와 충남도가 지원하는 알뜰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합니다. 초기 예산 부담이 적고 시스템 개발 기간이 필요 없어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원 부담도 사실 한 20억 정도인데 이 알뜰 교통카드제는 국가가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충남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비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선택을 한 거고요. 반면 천안은 34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들여 수도권 환승 체계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연회비가 없고 추가적인 카드 발급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수도권 전철 환승 방식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카드를 어떤 거든지 거의 대부분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만 이 알뜰 카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알뜰 카드는 알뜰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연회비를 15,000원씩 내야 되는데 10년이면 15만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결코 이게 값싼 제도가 아니게. 박 시장은 다만 알뜰 교통카드 도입 시 지원되는 도비를 천안시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승 체계를 선택한 두 도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임신부에게 5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임신부 우대스토어에 참여하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사업 접태인 2019년 43곳에서 지난해 102곳, 올해 135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점포는 일반 음식점이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휴게 음식점과 미용업, 화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대표 빵 맛집으로 선정된 14곳의 업소가 참여해 임신부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가 다음 달 중 세종시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서의 마지막 아파트 청약인데
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이어서 청약 열기가 상당히 뜨거울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리, 이곳 M2블록에서 99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의 마지막 아파트 분양입니다. 주택 유형은 모두 6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59제곱미터가 730세대로 줄을 이루고 74제곱미터 136세대, 84제곱미터 129세대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공공분양의 특성상 전체 공급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나머지 15%는 일반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을 보면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뒤 다음 달 6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있고 열 하루 뒤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청약 접수에 앞서 다음 달 1일까지 장애인과 입주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청약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거주나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미 계획된 아파트 공정상 주택 공급에 관한 행복청의 제도 개선 여부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다음 달 중엔 반드시 청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육성에 나섭니다. 이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최소 20명 이상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야 하며 기존 농업법인이 시민의 출자를 받아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의 1인 출자 한도는 주식 총수의 20% 이하로 제한되며 이윤의 50%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법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도담동과 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열 의원인데요. 세종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시죠. 11월 11일 오늘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세종시는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보행자 전용 길과 생태 보행로를 설치하고 모든 단지가 연결되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며 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보행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안전이 담보되는 보행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 친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 횡단 시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에 의하면 세종시는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가 291건이고 횡단 중 사고가 145건으로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지도입니다. 세종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중 도렛마을 10단지 앞 사거리와 어진교차로, 조치원 세내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일부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출퇴근 승용차들의 교통체증과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더 이상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행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120개소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240개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종촌동과 어진동, 어진중학교를 잇는 곳에는 보행 육교인 오름녹도가 있습니다. 오름녹도는 보도에서 육교로 진입하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육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한뜰마을 5단지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이 오름녹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도에서 육교 진입이 불가능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름녹도를 포함 세종시의 9개 육교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도 위에서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조명자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곳곳이 공사 중인 우리 시는 공사 현장 임시 보행로의 안전 시설 점검과 교통 약자를 위한 임시 보행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연결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진출입로마다 제각각인 상황으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개선된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교통문화지수 항목 중 보행 행태에서 C등급을 기록했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으로 심각합니다. 홍보, 교육, 단속 부분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에서 전국 최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 민, 관, 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치원읍 왕성길 같은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조성 사업은 안전한 보행을 활성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는 가로의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거리입니다. 세종시에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 도심 골목 상권에 활기가 돌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소방서 아산 119 구조대 박성용 소방교가 소방청 2021년 구조 분야 특별 승진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대원은 2016년 소방에 임용돼 지금까지 총 1978건의 현장 출동 중 1151건을 처리했고 351명의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경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알리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온통 어울림 프리마켓이 온양일동 양성평등거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직업교육 전문학교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3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